가끔 보여드리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 30일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새해 증시 전망, 즉 2008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냐 14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에 물어봤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2008년 하반기에 2400까지 오른다. 이게 대부분 증권사들의 전망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2008년에 코스피가 반토막으로 떨어지죠. 자, 왜 이렇게 다 틀리고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런 투자자들은 언제나 기준금리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오른다. 이거 무슨 공식처럼 뭐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07년 말부터 미연준 기준금리가 이미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2400 간다 했는데 답은 결국에 뭐 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버렸죠. 자, 그렇다면 2007년도에 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까요? 여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시면 되는데, 이미 2006년 말 이렇게 고점을 찍고 2007년에는 계속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연준 이제 다 떨어졌다 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살짝 올라가긴 했죠. 침체가 왔으니까 또 기준금리를 더 인하했던 거예요. 물가도 잡히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요즘에 다 그렇게 생각하죠. 주식시장은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대체 지난 2008년에 왜 주식시장이 반토막이 난 것인가? 지금도 물가가 서서히 잡히고 있고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앞으로 인하될 것이다, 내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와중에 과거 2008년의 교훈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답은 뭐냐면, 중요한 건 실물경제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이게 표면적인 뭐 기준금리라든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A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뭐 코로나부터 해서 공급 부족 이런 게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A자동차가 갑자기 7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뭐 중앙은행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좀 내려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줄어든다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7천만 원 주고 살까요? 자, 아니죠. 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뭐 금리가 내려서 대출금리 좀 낮춰준다 그래서 A자동차를 7천만 원을 다 내고 구입을 하지 않아요. 물론 구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안 산다는 거죠. 대체 언제 살까요? 가격이 충분히 구매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거나, 뭐 7천만 원짜리가 여기에서 뭐 한 4,500, 뭐 5천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그래도 살 사람 좀 있겠죠. 또는 급여가 쭉 오르는 거예요. 뭐 급여가 한 2배 이상 막 이렇게 오른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만, 갑자기 뭐 금리 좀 낮춰준다고 대출금리 좀 줄어든다고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은행 대출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022년 최고점 찍고 2023년부터 조금씩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 데이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택을 갑자기 막 구매하지 않죠.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막 너도 나도 갑자기 막 대출받아서 또 사지 않는 이런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증가하는 게 둔화됐다는 건 결국에 여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쭉 올라가고 있다. 물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보기에 비싸다는 겁니다. 이 비싸진 가격에 사람들이 소비를 턱턱 하려면 급여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게 실질 임금이라는 건데, 이걸 보면 답이 나와요. 2022년에 대부분 국가가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속도가 우리가 임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실질적으로 내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네, 그 소리예요. 높아진 제품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내 임금이 계속 올라가서 이걸 구매할 만큼 어느 정도 그런 시간이 소요돼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경제가 막 확 회복이 돼서 급격하게 급여도 증가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만들어질 경우에나 그래야지 갑자기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2007년 요때처럼 단순하게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그래서 실물 경제도 안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영끌해가지고 또다시 막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금리만 보고 주식시장을 전망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에선 소비가 막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만 집중하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실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실물 경제를 알 수 있는 지표에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하드 데이터, 즉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이 잘 팔리고, 심리가 나빠지면 물건이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발표되는 소비에 대한 예측이 조금 가능한데, 소비자가 향후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예요. 예비치라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발표가 됩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쫙 보냈는데 빠르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답을 해서 좀 느리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비치 먼저 보면 63.9%예요.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2022년에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상황으로 뚝 떨어져서 최근에 반등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쭉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이렇게 횡보를 약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63.9%인데 이게 지금 과거 2008년 정도 수준으로 여전히 굉장히 소비 심리가 최악의 상황은 맞아요.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 소비도 증가하고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좀 불투명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물론 금리도 높고요. 그래서 미시간대의 주요 설문 내용은 뭐냐? 개인 재정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상을 해서 이걸 알려달라. 실질 소득, 가족 소득의 현재 및 미래, 비즈니스 조건, 사업의 현재 미래 예상,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자율에 대한 니네가 예상하는 게 얼마냐?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대형 가정용 내구재죠. 뭐 가전제품, 차량, 뭐 이런 거, 주택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현재 구매 의향 및 앞으로 구매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은 어떠냐? 요걸 가지고 현재 경제 상황 지수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뚝 떨어져 있죠. 엄청나게 낮아요. 현재 소비가 굉장히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발표된 소비자 예상 기대 지수,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앞선 설문 중에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바로 기대 지수라는 건데 2022년 요 중순에 최악이었다가 최근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쭉 올라가면은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계속 횡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못 올라가요. 과거에 1960년부터 해가지고 장기 지표를 보면은 경기가 회복될 땐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는 실제로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경기 회복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쭉 갔다가 조금 다시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서 시원하게 못 오르고 이렇게 소심하게 내꽂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준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한번 투자를 하고 뭐 그래야 될 시기긴 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가 뭐 본격적으로 늘어날지 아직까지 사람들조차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센티멘트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에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입니다. 현재 6월 예비치는 3.3%, 내년에 3.3% 정도 있을 거다. 생각보다 높죠. 물가가 그렇게 쉽게 팍팍 떨어질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검은색의 기대치가 약 한 1년, 뭐 한 2년 정도 선행합니다. 이게 봤을 때 소비자들의 물가 예상치는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실제 발표되는 CPI도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요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 이 기대감을 봤을 때 현재는 2022년 최악 대비해서 조금 개선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사람들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즉 소비를 크게 늘릴, 막 이렇게 쭉 올리면서 소비를 크게 늘릴 것이다, 이런 응답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본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응답하는 사람은 적다.
이걸 알 수 있고, 뭐 물가도 기대보다는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쉽게 잡히진 않을 것이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는 주가 상승, 기준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이렇게 뭐 단기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적용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건 중장기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논리로 주가 흐름을 예측하지 말고 실물 경제를 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앞서 살펴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는 소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발표되는 이런 소매 판매 등의 하드 데이터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살펴봤고, 살펴본 대로 결론은 이렇다. 사람들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구매를 한다, 이렇게 응답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가 막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지진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 경기 둔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침체가 올 수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습니다. 소통을 제대로 해요. 한 달 교육을 하고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각 산업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및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